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생각보다 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 짓을 해놓고 어떻게 이 당에 들어가요? 홍준표 네. 시장이 네. 거의 한동훈 때리기로 일관할 거거든요. 본인이 만나기 싫다고 하시니 제가 뵙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 홍준표 대 한동훈의 구도가 굉장히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오 시장은 또 그리고 약간 지금 출마 자체가 좀 불투명해진 거 아니에요? 저는 할 거라 봅니다. 아 이러면은 집토끼부터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아,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어떤 조합의 후보를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득표력이 달라질 거다. 혹시 그 대선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은 주 적이 누구예요? 이재명 대표예요?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예요? 저는 대한민국 이제 오늘 나오신다니까 제가 네.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갤럽 이제 그거를 딱 우리 이준석 의원 이제 어딨나 딱 이렇게 봤는데 아니, 이름이 왜 하필이면 지난주부터 딱 없어져가지고 깜짝 놀랐잖아요. 그 전부 다 뭐 111, 445 막 이러거든요 지금 보수 진영의 주자 중에. 네. 김문수 지사가 8인가 그럴 거예요. 네, 좀 전체적으로 내려왔죠. 그게 모름 없음이 35 이 정도 있는 상황일 텐데 그러니까 그거가 사실 저도 뭐 0.78 이런 데 있겠죠 어딘가 그렇죠, 지금 그렇죠. 이번. 근데 1이 안 넘으면 왔다 갔다 이제 해요 다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예를 들어 원희룡 없을걸요 거기? 못 본 것 같은데. 없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꾸 언론에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흥미 위주로 보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 음. 조기 대선 자체를 보수가 틀어막고 있는 상황 속에서 뭐 보수 쪽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형성이 안 되는 거고. 네. 그럼 이재명 대표 외에 다른 민주당 쪽 주자들의 수치는 나오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감옥에 있는 조국 대표님 정도 빼놓고는 유의미한 수치가 나온 사람이 없었다는 사람이. 조국 대표 갑자기 2대 그 여론조사에서 예. 그 정말 그 말고는 다 의미 없다. 그러니까 지금 언급되는 뭐 예를 들어 우원식 의장이라든지 아니면 뭐 김경수, 뭐 김부겸 이런 분들 수치는 또 의미가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대선이란 게 뿅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지. 네. 예전에 안철수 대표도 지난 그 탄핵 대선 때 보면은 5, 6 이런 데 시작해 나중에 30, 40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탄핵 대선이라는 거는 엄청나게 변수가 많습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실제로 정말 그렇게 되면 뭐 한동훈 전 대표나 뭐 유승민 전 의원이나 뭐 이렇게 어떻게 좀 룸이 적어지는 거 아니에요? 특히나 한동훈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에게는 생각보다 룸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생각보다 그 단독 찬스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서슬 8월 때 그때 이준석이 단독 찬스로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이 비판적인 스탠스 가져가면서 언론 지분도 확보하고 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이야 모두가 까지만은. 네. 그런데 지금 만약에 대통령 경선이 치러지게 되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김문수 순서대로 이렇게 스펙트럼이 잡혀있다 치면요. 예, 가장 윤석열 대통령이 친한 쪽이 김문수, 가장 반대한 쪽이 한동훈이라 그러면요. 네. 이게 원래는 반반 갈려가지고 오세훈, 한동훈은 찬탄 후보, 나머지 홍준표, 김문수는 반탄 후보로 이제 돼가지고 구도가 잡혀야 되는데 네. 네. 제 생각에 오 시장부터 반탄 후보 계열로 붙어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네네. 이준석 의원의 예상은 그 반탄 포션을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많이 본인이 좀 혼자 먹고 가는 판이 될 수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최근에 그래요? 저는 오세훈 시장이 한 달 전만 해도 찬탄에 가까운 표를 많이 가져가려고 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최근에 이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가지고 위축이 되셔서 네. 그러면 안전적으로.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이러면은 집토끼부터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수세적인 캠페인이랄까? 급하면은 또 이제 거기부터 이제 해야 되니까. 예. 그러면 이제 한동훈 그리고 전 아마 홍준표 예. 시장이 예. 거의 한동훈 때리기로 일관할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래서 은근히 김문수 장관이 무슨 뭐 이렇게 나오신다 하더라도 그런 강한 전선을 형성할 것 같지는 않고 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 가실 것 같고 예. 그럼 홍준표 대 한동훈의 구도가 굉장히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는 최근에 약간 이제 구속 취소나 이런 거 이후로 메시지가 약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옛날만큼의 그런 날이 좀 없어진 느낌이었고 또 어제 그 박정훈 의원이 SNS 낸 거 봤어요? 예. 약간 우리 뭐 싸우지 말자 약간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약간 뭐 경선 국면에서도 윤 대통령과 어떻게 이렇게 좀 이렇게 대척점에 있지 않으려고 하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는데. 이 현장을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한 달 전부터 한동훈 전 대표가 현장 다니면요. 네.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당대표 하다가 저 쫓아낸다고 할 때 제가 뭐 전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성상납 이런 것 때문에 왜 쫓겨나야 되냐 이랬을 때
그 보수 진영에 이제 유튜버 중에 시간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노원의 상계동의 저희 집 앞에서 예. 아침 8시 이럴 때마다 오셔가지고 네. 일부러 초등학생들 등교하는 시간에 어. 엄마들이 애들 데리고 가는 시간에 여기에 성상납판 이준석이 살고 있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그냥 한두 달 했어요. 예, 그리고 집회 신고하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돌아버리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당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네네네. 예, 그래가지고 저 때는 전당대회를 하면 코로나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압축해서 하겠지만은 연설장 같은 데 다닐 거거든요. 이제. 그럼 거기서 현장에서 말도 못할 만큼 전에 모욕감을 느낄 거고 지금도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부산 갔다고 했을 때 네. 그런 거 막 와가지고 방해했다는 얘기 들리잖아요. 네네. 그런 것 때문에라도 위축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오 시장은 또 그리고 약간 지금 출마 자체가 좀 불투명해진 거 아니에요? 저는 할 거라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그래요? 묶여버리게 되면은 이 반탄이라는 구도 그게 물론 한 국민의힘 내선 60-70% 정도의 포션이 된다 생각해가지고 그거 먹으려고 다 달려들겠지만은 찬탄이 20-30%만 된다 하더라도 그거 먹고 그 다음에 언론 지분을 상당히 먹을 겁니다. 왜냐하면 언론계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분위기는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면은 반전의 효과가 나올 수 있다 보는 게 냉정한 분석이죠. 안 그래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 2심 선거법 사건 2심 무죄로 어떻게 보면 날개를 달았는데 그런 식으로 긴장도까지 계속 유지를 잘해가면 결국은 뭐 이거 이재명 대표 되는 판 아닙니까 이거? 저는 뭐 선거는 변수가 많으니까요. 예. 우리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짧아서 이제 탄핵돼서는 문제긴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어느 정도 한계점이 드러난 부분이 있거든요. 그때도 근소한 차이로 이제 지긴 했지만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 선거에서 어떤 조합의 후보를 만나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득표력이 달라질 거다.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회창 후보는 당선 확정자였어요. 그렇게 살아왔고요. 예. 지금의 이재명 대표가 가가지고 대통령 됐냐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자신감 있는 행보를 보이셨어요. 이회창 총재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는 또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될지. 혹시 그 대선 이제 조기 대선 국면이 열리면은 주 적이 누구예요? 이재명 대표예요? 아니면 국민의힘 후보예요? 저는 대한민국 꼰대들 전원이 다 주적이다. 꼰대 전원이.